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99년에 설립돼서요.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해서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로 총 4개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바이오 시밀러 제품 수출이요.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은 1조 1,986억 원, 영업이익 1,296억 원, 당기 순이익 1,3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분기 대비 매출액은 11.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82.8% 급감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아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3인방에 전고 대비 거의 주가가 반토막 근접하기까지 주가 좀 급락을 좀 했는데, 맞아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위 멘붕이 왔죠. 자 왜냐하면 실적적인 요인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인 이 레키로나주의 어떤 매출이 하반기에 좀 지속될 것이다 예상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3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보니 오히려 실적이 크게 감소한 그런 효과 때문에 단기 좀 주가 좀 급락을 좀 했는데,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언제 그럼 실적 회복을 할 것이고 언제쯤이 좀 주가의 어떤 반등 포인트인가 많이 걱정이 좀 되실 겁니다.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공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는데, 자 오늘 정정 공시까지 좀 했는데 내용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취득 예정 주식 수는 67만 3,854주, 500억 원입니다. 자 500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 자, 취득 목적은 주가 안정을 도모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취득하겠다. 예상 기간은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회사 자금 500억을 장내에서 지분 취득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겁니다. 자, 위탁 중개업자는 메리츠 증권을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 취득 비율에 대해서는 한 1.1%의 지금 173만 6,200주의 자기 주식이 있는데 67만 주의 추가 자기 주식을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한 겁니다. 이 자사주 매입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대표님? 일단은 크게 우리가 주주가치의 이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주들한테 베푸는 것이 주주 환원 정책인데, 자, 한 3가지 요건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주식을 취득해 회사에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서 유통 물량을 많이 줄여주는 거. 그래서 자기 주식을 향후에 소각시킨다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주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겠죠. 자, 2번째. 자, 이익금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배당. 3번째가 무상증자, 무상의 신주를 나눠주는. 자, 대표적인 요건 3가지가 주주 환원 정책인데, 자, 배당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500억 원이라는 이 자금을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좀 주는 것보다 일부 배당 결정도 했죠. 하단에 좀 있는데, 자, 요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12월 17일 날 이미 배당 결정도 했습니다. 자, 주당 0.02원, 영의주에 대해서 배당 금액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금원액은 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배당 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을 제외한 1억 5,329만 2천 주에 대해서 배당을 하겠다. 자,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 확정 금액은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와 별개로 자기 주식을 좀 취득한다는 것은 배당도 주고 회사의 유보액 중 일부를 주식을 또 사서 유통주식 수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적정한 주가 좀 크게 많이 빠질 때 이 자금으로 주식을 저가에 좀 매수하는 그런 효과를 좀 갖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도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시총이 지금 1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네. 500억을 장내에서 산다고 해서 효과가 크게 있겠습니까? 자, 효과적인 측면은 사실 좀 미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몇 천억 원의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또 소각도 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네. 500억 원이라는 돈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네.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는 이 결정은 회사의 의지를 좀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질적인 어떤 이 주가의 500억 원이 네.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결정은 아니지만 회사의 어떤 가치 판단에서는 네. 회사의 현재 상태, 우리 회사의 주가가 네. 지금 회사가 판단하기에도 네. 많이 떨어져 있다. 많이 하락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우리 주식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그런 전략이 좀 되는 겁니다. 네, 시세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조금 우리 주식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준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네. 이제 실적을 좀 살펴보면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어닝 쇼크까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분기 실적 개선은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실적적인 네. 요인은 분기 보고서를 한번 먼저 볼 텐데요. 네. 자, 연결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3분기 기준 실적이 1조 1천억 원이었어요. 자, 전기 1조 2천억 2,400억 원 대비 뭐 네. 그게 매출액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 요인은 없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난 그런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다면 비슷한 매출액의 어떤 기조효과를 좀 보여주는데 왜 영업이익의 폭이 갑자기 좀 줄어들었을까? 자, 예상했던 레키로나주의 어떤 판매가 다소 좀 부진했고, 자, 회사에서는 지금 이 관건은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이 바이오 시밀러죠. 네. 유플라이마와 그다음에 레키로나주의 이 판매 호조가 네. 4, 4분기에 좀 반영될까? 3분기에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네. 예상됐던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4분기에선 좀 예상돼 볼 수 있는 이 관점이 뭐냐면 네. 최근에 이 리포트에서도 좀 나왔지만 유럽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됐어요. 레키로나주의 유럽 사용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이 4, 4분기에 좀 반영된다면 그래도 3분기보다는 조금 회복되는 어떤 실적 회복 요인이 좀 있을 것이다. 자, 예상되고 있는 대목이고 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이 전고 대비 많이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4, 4분기 어떤 실적 반영 효과가 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레키로나주 유럽 의약청에서 승인된 이후에 네. 최근에 한 1,500억 원의 이 공급 계약 체결 또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4, 4분기에 실적 반영된 효과. 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해 보이고 4, 4분기 실적을 좀 차지하더라도 1분기에 새로운 더 실적 유입 효과가 좀 있다면 그래도 3분기보다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럼 셀트리온이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하긴 했지만 또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치료제 개발 소식이 또 있을까요, 향후? 우리가 지금 네. 잘 알고 있는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가 바로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큐로나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코로나19의 초창기까지만 해도 이 치료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델타 변이 또 계속 변종 변이 바이러스에 네. 대해서는 좀 취약점을 좀 갖고 있으면서 네. 오히려 예상됐던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고 네. 유럽에서 좀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에는 좀 효과적인 측면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자체에서도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만약에 네. 오미크론에 이 반응하는 이 치료 효과 부분이 좀 크다면 네. 오히려 판매 신장으로 좀 봐야 되고 만약에 효과 미비하다면 오히려 이 레키로나주의 어떤 판매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좀 실적의 어떤 성장이 어렵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회사가 팔고 있는 이 회사의 어떤 이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은 레키로나주는 한 가지의 파트고요. 네. 자, 렘시마입니다. 자가 면역 치료제인 이 렘시마의 판매가 이 관건인데 자, 일단 이 매기가 사실은 치료제에서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적적인 부분을 렘시마를 떠나서 네. 레키로나주에 좀 집중되고 있는데 자, 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렘시마의 이 판매
네. 미국 또는 유럽에서의 어떤 판매 성장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더딘 성장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년이 아니죠. 올해 1분기에 네. 어떻게 좀 반영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레키로나주뿐만이 아니라 이 자가 면역 치료용 렉시마의 판매도 관건이 아닐까, 램시마의 판매도 관건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향후 전망과 또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오늘 이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좀 했어요. 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오늘 오랜만에 4.8%대 좀 상승이 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1%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고의 어떤 영역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인데, 자, 일봉상의 우하향 패턴으로 좀 전형적인 흐름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걱정을 좀 했다는 거예요. 네. 탄탄하게 지지했던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10만 1,000원까지 좀 이탈되면서 지금 추세 하단에서 좀 있는데, 지금은 일봉상의 어떤 바닥권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가치가 좀 다소 훼손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의 우리가 단기, 네. 중단기 목표가로서는 한 10만 원 정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시그널인데, 네. 자, 레키로나주의 어떤 4, 4분기 실적 유입 효과, 1분기에 램시마 판매 호조 효과가 네.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적 호조가 좀 예상이 된다면 네. 10만 원을 좀 목표가로 해서 자, 매수해도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 네. 자, 차트 포트 구간에서는요. 자, 7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네.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적극적 매수 구간을 좀 보여지는데, 네. 자, 포트 비중 10%에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자, 이 구간이죠. 좀 더. 자, 이 구간.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포트 비중 10%에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면서 4, 4분기 실적 회복이 포인트, 그다음에 1분기의 램시마 판매 호조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레키로나주와 램시마가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된다면요.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적극 매수 구간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포트 비중 10% 그리고 분할 매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하게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요. 에디슨 EV입니다. 에디슨 EV는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제조업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됐습니다. 201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즈마 진단 장비, 또 유리기판 검사 장비의 제조와 판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요, 전기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했고요. 2018년 초소형 전기차 D2를 출시했습니다. 2019년 초소형 화물차 D2C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3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 5억 3천만 원, 당기 순손실 58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2배 이상 성장했고요. 영업 손실 폭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에디슨 EV 어제 오프닝에서도 잠시 다뤘었는데 어떤 이슈인지 대표님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어제 우리 증시 네. 오늘 내일에서 한번 다뤘죠. 지금 에디슨 EV 결국 종국적으로는 지금 이 본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어제 공시였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디슨 EV입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제목입니다. 회사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와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당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회사인 이 쌍용 자동차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자, 계약 당사자는 회사인 이 쌍용 자동차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입니다. 전체 인수대금은요 3,048억 원, 3,048억 원이고, 자, 신주 인수 조건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인수대금 3,048억 원을 네. 유상증자로 넣고 지분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구주 인수 방법이 아닙니다. 3,048억 원의
신주 인수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좀 인수하는 거죠. 자,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날에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네. 계약금은 10%인 304억 원을 좀 납부를 한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인수대금의 납입 기간은 관계인 집회 기일로부터 5일 안에 5일 전까지 기납입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치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304억을 제외한 그 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잔금을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5영업일 전까지는 무조건 예치를 해야지 자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단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인수대금 외에 운영자금을 좀 대여하겠다. 304억 원의 인수대금 이외에 자 회사는 500억 원을 회생법인의 허가를 얻어서 먼저 대여를 해주겠다. 뭐냐면 운영자금이 지금 부족해요. 네. 쌍용차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수 예정인 에디슨 EV 컨소시엄이 먼저 50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회생법인의 모든 절차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좀 네.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500억 원을 좀 빌려주겠다. 본계약 체결의 허가일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기타 사항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M&A 투자 계약 체결에 따라서 관계인 집회 기일 전까지 회사와 주관사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뭐냐면 관계인 집회 기일 전까지 회사와 주관사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회생법인의 채권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결정사항이 남아있는 겁니다. 공시지금 내용을 보면 자 지금은 첫 단추를 좀 끼인 겁니다. 어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좀 분석을 좀 네. 해드렸는데 1월 10날 본계약은 체결했고 이게 법원의 최종 신청에 따른 허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오는 3월 1일까지 이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회생 계획안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네. 자, 지금 본계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실사를 한다? 자, 이건 아니고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먼저 선정이 됐다는 건 네. 당신한테 먼저 기회를 줄게 이거예요. 자, 당신들한테 먼저 협상의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좀 했고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잘 맞춰봤고 자, 두 번째 회사의 어떤 실사도 좀 진행을 했을 겁니다. 네. 이후에 어떤 내용들의 큰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계약하시죠 해서 어제 계약이 된 겁니다. 네. 자, 다음의 일정은 인수자금 조달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어떤 동의 절차가 필요하죠. 네. 채권자가 지금 현재 회생 기간에서는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네.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자, 회사가 갚지 못해서 회생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새로운 경영진이 인수를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정상화하고 이렇게 해서 상환하겠습니다. 자, 일부 빚을 좀 까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 어떤 절차가 법원의 어떤 중재하에 네. 채권자와 인수인. 자,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회사가 경영정상화 돼서 네. 본인들이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회사가 청산이 돼서 오히려 받을 돈이 없어진다면 네. 그런 부분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회사가 경영정상화가 좀 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 회생채권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좀 유리한 그런 그쵸. 대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동의는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지만요. 행여나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인수합병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런 게 네. 있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네, 인수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채권자가 모두가 다 동의를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과거에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상장 폐지가 돼서 기업이 이제 사라진 한진해운의 경우가 좀 있었죠. 네, 자, 대한민국 1호의 해운사였는데 관계인 집회까지 갔지만 결국에 채권된 어떤 이견들이 너무 상충이 돼서 네. 결국엔 청산돼서 소멸이 됐어요. 그 사업부는 모두 다 매각이 좀 됐었던 그런 좀 아픔이 좀 있었는데 관계인 집회에서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쌍용차와 지금 인수인인 에디슨 EV 컨소시엄 간에 네. 어떤 사업 시너지는 있지 않습니까? 네. 에디슨 EV는 에디슨 모터스에서 전기 버스를 생산하고 있고 네. 쌍용차도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사업 부분을 네. 선회해야 되는 중대한 좀 이 투자 리스크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해관계 상충의 어떤 핵심은 자금 조달이 관건이다라고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 네. 일단 채권자의 어떤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력이 좀 갖춰지고 충분히 이인수 여력만 좀 있다면 좀 어렵지 않게 통과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현재 두 기업의 사업 시너지는 있기 때문에 이 자금력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인수자인 이 에디슨 EV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용차 인수 전망을 물론 긍정적으로 해주셨지만 이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수대금이 3,040억이에요. 네. 계약금 304억을 줬고 500억을 대여했으니까 전체 800억 원이라는 자금은 일단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한 2,240억, 네. 2,240억 원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좀 마련한다면 네.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사실 인수가만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가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한간에서는 좀 이런 게 있어요. 2,240억을 어찌됐든 어렵지 않게 네. 준비를 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 전제는 현재 쌍용차 부지를 이 아파트나 네. 택지로 좀 개발하는 네. 즉 이 부지를 판매하는 거예요. 매각 이후에 어떤 차익이 좀 예상될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2,200억 원의 어떤 잔금 준비는 어렵지 네.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평택의 그 쌍용차 부지가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돼 있고 네. 인접의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네. 자, 이 지가는 상승함에 좀 뭐 이견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는 것은 네. 인수 본계약 체결 이전에 키스톤 P가 FIA에서 빠졌고 두 번째 자 채권단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지를 개발해서 이 차익으로 사업을 해보자. 자 그것도 거절된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 오히려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에디슨 EV가 이 쌍용차 인수 소식에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도 상한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궁금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네, 일단 올해 이제 3월 네. 1일 날 채권자 이 동의 절차가 좀 남아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이 쌍용차의 감자가 결정이 되고요. 감자 네. 이후에 감자가 종결이 되면 네. 신주 아까 얘기했던 3,400억 원의 유상증자로 들어가서 네. 거의 전체 지분율의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EV 컨소시엄이 갖게 되는 지분 총량이 한 90%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막대한 지분율을 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인수자금 조달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자, 인수자금의 어떤 종결은 예상은 좀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은 어제에 의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네. 자,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겁니다. 네. 그런데 단순하게 쌍용차 인수에 따라서 에디슨 EV가 갖고 있는 이 시너지 작용을 네. 지금 주가의 어떤 급등 요인으로 좀 우리가 차지한다면 이거 다소 좀 고평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전에 걸 좀 보면 차트가 네. 작년 11월 82,400원, 쌍용차 인수 기대감 등 자, 여러 요건들이 좀 반영됐고 그다음에 뭐 무상증자 발표도 좀 있었죠. 이후에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되면서 주가 좀 저점 영역돼서 다시 좀 주가 하회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뭐 배당락 등의 주가는 뭐 전 고점 영역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요인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최근 주가 상승 요인 자 여기죠. 상승 요인은 다름 아닌 자 쌍용차 인수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건데 네. 자 여기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급등을 한다고 하면 네.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와는 좀 다소 상관이 없이 네. 기대감만 갖고 반영된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네. 다소 좀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단기 시세를 좀 즐겨도 좀 괜찮은 구간은 맞습니다. 자 3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3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흥행 기대감까지 가져가셔도 네. 좋은데 32,000원이 이탈된다면 2만 원대까지 네. 하방 열려 있기 때문에 32,000원 이탈가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 인수 소식 기대감이 반영은 됐지만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32,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흥행 기대감까지 생각을 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에디슨 EV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새로운 정정 공시 살펴보고요. 종목도 재점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기업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요, 1997년에 설립됐고요. 200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로 약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그리고 세계 점유율 4위의 회사입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862억 원, 영업이익 952억 원, 당기 순이익 7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견조한 중국 매출, 미국 수출 증가 등 해외 법인 영업 호조와 안정적인 원가율 유지가 실적 상승의 배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정정 공시 냈다고요, 대표님? 네, 지금 어제 뭐 보도에서도 좀 나왔고 횡령 금액이 또 늘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더 안 좋아진 것 아닌가 지금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공시 천천히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횡령 배임 혐의 발생에 대한 정정 공시를 했는데 정정 공시는 뭐냐면 변동된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원 공시를 한 번 더 수정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정정의 사유는 횡령 금액과 자기 자본 대비 비율을 좀 수정한 건데 횡령 금액이 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횡령 금액이 기존에 1,880억 원으로 우리가 최초에 공시가 됐는데 정정 후에 2,215억 원으로 횡령 금액이 크게 좀 증가됐고 이에 따라서 자기 자본 대비 비율이 증가된 겁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요. 피고소인이 현재 구속 수사 중이고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좀 하단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죠. 상기 자기 자본의 이 비율은 2020년도 말 사업연대 최초는 작년에 발생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입니다. 상기 4번의 사건 발생 일자와 확인 일자는 고소인 그리고 고소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이다. 최초 공시에 공시한 횡령 금액은 1,880억인데 피해 발생의 기준으로 근본 정정 공시하는 금액이 2,215억 원은 피고소인이 횡령하고 나서 반환된 거. 이게 뭐냐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본 전체 총량은 1,88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6개월 전만 있었던 게 추가로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또 횡령이 됐다가 다시 채워져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액은 1,880억인데 법리상의 이 범죄 금액은 2,215억이 된 거예요. 왜냐면 자, 상식적으로 볼게요. 자, 우리가 열심히 기업을 경영합니다. 자, 대주주가 200억이 필요해요. 회사 돈 용처에 이 상관없이 200억을 빼서 씁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 채워놔요. 자,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만약에 2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여 처리를 해서 대여에 따른 약정 이자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서 적법하게 공시나 투자자들에게 뭐 고지하는 그런 행태에 따라서 경영의 의사결정에 따른 어떤 내부 통제를 잘 갖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회사의 이사회 승인과 내부 통제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임의적으로 뺐었다 다시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피해액은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만 갖고도 횡령 배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최초 공시했던 1,880억 원의 최초 피해 금액은 맞는데 네. 횡령의 기준, 발생 기준으로는 2,215억 원이 맞는 거고 2,215억 원 중에서 이미 한 300억 정도 되는 금액은 회수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공시고.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소인은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의 4분기에도 각각 100억 원 그리고 235억을 출금한 다음에 반환된 사실이 있었다. 자, 이게 가장 중대한 지금 키포인트가 됐어요. 뭐냐면 자꾸 새로운 사실이 양파처럼 지금 까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땐 6개월 안에 그러니까 2021년도 6개월 동안 발생됐던 이 사건인데 이게 작년 4분기에 100억 원의 이 인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2020년도에 회계법인들이 네. 감사 의견을 줬잖아요. 네. 자, 이 회사 문제 없습니다. 의견 적정하다라고 딱 줬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100억 원을 빼서 다시 채워놨어 횡령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내부 통제는 재작년 4분기에 이미 네. 발생됐는데 이것을 놓친 인덕회계법인의 어떤 이 피해는 자, 이것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요인이고 내부 통제의 어떤 이슈는 2021년도 3년도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의 내부 통제에도 미비점이 좀 발견된 것입니다. 네,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근데 윗선 개입 의혹과 또 공범 여부도 불거진 상황이죠, 대표님. 그렇죠. 지금 네. 한간에서는 뭐 그래도 최대 주주인 네. 오너가 이 사실을 몰랐겠냐. 이거 없이 어떻게 단독 부장이라는 일개 부장 직급을 갖고 있는 직원이 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횡령할 수 있었는가. 또는 이게 거의 작년 4분기면 뭐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을 4분기라고 봅니다. 작년 네. 10월부터 추정되는 이 기간에 네. 300억 원이라는 추가적인 어떤 횡령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 도대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그렇죠. 자,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저는 윗선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간에 나와 있던 게 네. 자, 이 피고라고 불리는 이 이모 씨죠. 이모 씨, 네. 자, 이 지금 구속 수감되는 이모 씨 그 직원이 회장한테 금괴의 반을 건넸다. 자, 저는 그 뉴스를 좀 접했을 때 좀 사실 네. 조금 말이 좀 안 됐어요. 왜냐면 오스웨 임플란트의 이 오너의 지분 가치가 네. 그래도 3천억, 4천억 원에 육박한데 고작 그거를 금괴 600억 원을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부장과 공모를 했다. 자,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해관계적 측면에서는 좀 다소 과장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관건은 횡령 금액의 회수에 달려 있다. 그럼 이 1800 자금 그렇죠. 회수가 근데 가능할까요? 1,880억 원에서 네. 지난번 그 압수수색에서 일부 금괴를 좀 발견했고 네. 바로 어제 기사에서는 부친의 집에서 나머지 금괴를 또 회수를 했다. 네, 자,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 회수 금액을 한 800억 정도를 좀 우리가 추산해보고 그다음에 뭐 이 동진세 미킴의 어떤 지분 투자 예수금 잔고 등 네. 여러 금액에서 한 1,000억 정도를 만약에 회수한다면 그래도 많은 진전이 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 이 회사가 당장 좋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거래 재개의 어떤 포인트는 내부 통제를 여기서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 최대 주주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어떤 이 획기적인 어떤 자구책 마련도 좀 네. 필요한데 이 책임은 오너 일가가 몰랐다. 윗선에서 몰랐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니겠죠. 네. 자,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은 맞고 내부 통제의 미비점은 2021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미리 발생했다는 네. 점. 그다음에 지금 횡령 자금의 회수가 속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자, 상장 유지 결정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여지는데 중대한 포인트는 자, 지금 이 종합적 요건에서의 어떤 달려있는 문제예요. 네. 자, 횡령 배임은 있었습니다. 이게 오너 일가가 아니라 자, 개인의 어떤 일탈로 치부할 것인지 네. 만약에 이 부분이 확정된다는 전제에 횡령 금액의 회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내부 통제 이슈가 충분히 이 개선 기간 안에서 회사가 뭐 이 전체를 갈아엎는 수준의 경영 제고를 좀 한다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투자자들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네. 기업심사위원회 네. 이 개최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 3월에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의견 적정을 바라는 것은 좀 다소 무리수가 있어요. 네. 의견은 거절일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의견은 거절일 그쵸? 것이고 네. 내부 통제의 미비점은 확정이 됐는데 네. 작년에도 발생된 내부 통제, 올해도 발생된 내부 통제는 통제. 네. 또 다른 상장 적격성 네. 이 실질심사 대상 요건에도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기 보고서의 어떤 수정, 그다음에 의견 거절에 따른 회사의 어떤 개선 기간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회사가 이행 결과 내역서를 좀 잘 제출해야 되고 이후에 뭐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좀 다소 좀 긴 시간 좀 예상은 됐는데 그래도 한 1년 또는 2년까지의 예상되는 개선 기간 안에서 네. 충분히 뼈를 깎는 어떤 이 노력을 좀 한다면 그 전자에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 네. 봅니다. 이 1, 2년 안에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디슨 EV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공시 알고 싶다,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들어오셔서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